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대당서역기 서문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번 대당서역기를 읽은 연휴에는 나름대로 솔도파, 스투파 특집이라고 속으로 저는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서문에서는 그동안 당나라가 인도에 향하기까지 중원의 역사와 당나라의 포부, 그리고 현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글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음 대당서역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솔도파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다른 솔도파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들을 제가 한 두 개 정도 골라 가지고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간 서문을 마무리했으니 서문이 지나고서는 당나라 현장이 중국에서 인도를 떠나면서 그 국경지대부터 나라들 차근차근 그 지리, 풍속, 정치를 설명을 해요. 그중에서 28번째 국가인 박갈국부터 이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갈국은 동서로 800여리이고 남북으로 400여리이다. 북쪽은 박추하에 접해 있고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20여리이다. 사람들은 모두 이곳을 가리켜서 소왕사성이라고 부른다. 그 성은 매우 견고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은 매우 적다. 그 땅에서 나는 토산품의 종류는 참으로 많으며 수생 및 육생의 갖가지 꽃들은 그 종류가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가람은 100여 곳에 있으며 승도들의 수도 3천여 명에 달하는데 모두가 소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있다. 성 밖의 서남쪽에는 납박 승가람이 있는데 이 나라의 선왕이 지은 것이다. 대설산의 북쪽에 살고 있는 논을 지은 논사들은 오직 이 가람만이 변함없이 그 업이 아름답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상은 이름난 보배로 조형되어 있고 당우는 진기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러 나라의 군주들은 이것을 손에 넣고자 공격하여 겁탈하려 하였다. 그런데 이 가람 안에는 본래 비사문 천상이 있는데 그에게는 신령스러운 영험이 있어서 그의 보이지 않는 힘이 이 가람을 수호하고 있었다. 근래의 돌궐의 엽호 극한의 아들인 사엽호 극한이 그 부락의 힘을 모아 그 군사들을 이끌고 가람을 습격하여 귀중한 보배들을 약탈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이 가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야영을 하였다. 그날 밤 그의 꿈에 비사문천이 나타나서 말하였다. 너는 어떤 힘으로 감히 가람을 파괴하고자 하느냐? 그리고 나서 긴 창으로 찔러 극한의 등과 배를 관통하였다. 극한이 놀라서 깨어났는데 몹시 마음이 아팠다. 결국 군속들에게 꿈에서 본 재앙의 징조를 알린 뒤 서둘러 여러 스님들을 청하여 참회를 올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답이 돌아오기도 전에 이내 그의 목숨은 끊어지고 말았다. 가람 안의 남쪽 불당 속에는 부처님의 조관이 있는데 한 되의 양을 넉넉하게 담을만 하고 온갖 색깔이 현란하게 아롱거려서 금인지 돌인지 이름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또 부처님의 치아도 있는데 그 길이는 1촌 남짓하고 너비는 8에서 9푼이 되며 황백색을 띠었고 광택이 있고 깨끗하다. 또 부처님의 빗자루가 있는데 가사초로 만들어졌고 길이는 2자 정도 되고 둘레는 7촌 정도 되며 그 손잡이는 갖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6제일이 될 때마다
승속이 모두 모여서 이 세 가지 물건의 공양을 베푸는데 그 정성스러움에 감응하여 이따금 빛을 발하기도 한다. 가람의 북쪽에 솔도파가 있는데 높이는 200여 척이나 되며 금강리가 칠해져 있고 온갖 보배가 어우러져 장식이 되어 있다. 그 속에 사리가 있는데 때때로 신령스러운 빛이 번쩍이기도 한다. 가람의 서남쪽에는 정사가 있는데 세워진 이래로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정사에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부터도 뛰어난 인재들이 몰려들어 기거하고 있는데 그중 사과를 증득한 자들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므로 모든 나한들이 장차 열반에 들려 할 때면 신통력을 나타내어 대중들에게 이를 알려서 곧 솔도파를 세우게 하였다. 솔도파는 수백여 개에 달하여 그 기단이 서로 잇따라 있을 정도였다. 성과를 증득하였다고는 해도 끝내 신통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은 자들의 솔도파의 수는 대략 수천 개를 헤아리지만 봉기를 세우지는 않았다. 지금은 승도가 100여 명에 이르는데 밤낮으로 정진함으로 범인인지 성인인지를 헤아리기 어렵다. 큰 성의 서북쪽으로 50여리를 가다 보면 제위성이 이르며 성의 북쪽으로 400여리를 가다 보면 파리성이 있는데 성 안에는 각각 하나의 솔도파가 있으며 높이는 3길 남짓된다. 옛날 여래께서 불가를 처음으로 증득하신 뒤 보리수에서 일어나셔서 노건으로 나아가셨다. 그때 2명의 장자가 부처님의 위강을 만나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노자를 모두 털어서 초미를 바쳤다. 그리고 나서 세존께 인간과 하늘의 복을 설해주기를 청하니 최초로 5개와 10선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법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공양을 올려야 할 바를 청하니 여래께서 마침내 그 머리털과 손톱을 그들에게 주셨다. 두 장자가 장차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경례의 의식을 올려야 할 것인지를 여쭈자 여래께서는 승가지를 반듯하게 접어서 아래에 깔고 다음에는 울다라승을 그 다음에는 승각기를 쌓고 이어서 바루를 엎어놓은 뒤에 석장을 세우셨다. 이와 같은 차례로 솔도파가 만들어지니 두 사람은 명을 받들고 각자 자기의 성으로 돌아가서 성지에 의식을 본떠서 훌륭하게 세웠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 법에 있어서 최초의 솔도파인 것이다. 성의 서쪽으로 70여리를 가다 보면 솔도파가 또 있는데 높이는 2길 남짓하다. 옛날 가섭파 부처님 시절에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 큰 성으로부터 서남쪽으로 가서 설산의 후미진 곳으로 들어가면 예말타국에 이르게 된다. 네, 여기서 최초의 솔도파 이야기가 끝이 나고요. 왜 인도의 솔도파가 이렇게 복발형의 이렇게 뭐 안테나 같은 게 있는지 이 이야기에서 알 수가 있겠죠. 이 바루를 위에 올려서 여기 석장을 올린 거죠. 그래서 이런 복발형 스투파의 어원을 알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요 이야기도 재밌지만 요 다음 이야기가 전 정말 인상 깊게 재미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좀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고요. 가필 시국에 대한 현장의 기록입니다. 가필 시국의 둘레는 4,000여리에 달하며 북쪽으로는 설산을 등지고 있고 나머지는 삼면이 흑령에 접해 있다.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10여리이다. 복식과 보리가 잘 자라며
과실나무가 많고 또 좋은 품질의 말과 울금 향이 난다. 다른 여러 나라들의 진귀한 물건들은 모두 이 나라에 모여 있으며 기후는 바람이 차고 사람들의 성품은 거칠다. 언사는 천박하고 혼인도 상스럽고 난잡하다. 문자는 도하라국과 거의 똑같지만 습속이나 언어, 교환은 조금 다르다. 고운 무명으로 만든 옷이나 가죽 옷을 입는다. 금전과 은전, 그리고 작은 동전의 화폐를 사용하는데 규격과 모양은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 왕은 찰제리종인데 지략이 있고 성격은 용맹하여 주변 나라들의 변경을 위협하여 10여 개국을 다스린다.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며 산보를 공경한다. 해마다 일장팔척의 음불상을 만들며 또 무차 대회도 함께 마련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두루 베풀고 의지할 곳 없는 호라비와 과부들에게 지혜롭게 보시한다. 가람은 100여 곳이 있고 승도는 6천여 명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대승법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힌다. 솔도파와 승가람은 매우 넓으며 엄숙하고 깨끗하다. 천사의 수는 10곳이 있으며 이교도를 믿는 사람은 1000여 명이 되는데 온몸을 완전히 벌거벗은 이도 있고 몸에 회반죽을 바르거나 해구를 이어서 머리 장식으로 만들어 쓴 사람들도 있다. 큰 성의 동쪽으로 3에서 4리를 가다 보면 북산 아래에 거대한 가람이 있는데 승도의 수는 300여 명이다. 이들은 모두 소승법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옛 선현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에 건타라국의 가니세카 왕은 그 위력이 주변 나라들에 미치고 먼 곳에까지 그의 교화가 두루 퍼졌는데 병사를 일으켜서 영토를 확장하여 총령의 동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자 황하 서쪽에 사는 오랑캐들은 왕의 위력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인지를 보내서 볼모로 잡혀있게 하였다. 가니세카 왕은 볼모를 얻자 특별히 예를 갖추어 추위와 더위의 거처를 바꾸어가며 지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겨울에는 인도의 여러 나라들에서 지내고 여름에는 가필 시국으로 돌아왔으며 봄과 가을에는 건타라국에 머물렀다. 그래서 볼모의 세 계절 거처에 각각 가람을 지었으니 그 중 하나가 바로 이곳이며 바로 여름을 지내기 위해 지은 별장이다. 그런 까닭에 여러 방의 벽에는 볼모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 용모와 복식은 중국의 것과 똑같았다. 그 후 볼모는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마음은 이전에 거처하던 곳에 있었다. 그는 몸은 비록 산천에 가로막혀 있었지만 변함없이 공양을 올렸다. 그러므로 지금의 승려는 안거에 들어갈 때와 해지할 때마다 매번 법회를 크게 열어서 여러 볼모들을 위하여 복을 기원하고 선을 행하는데 그 일은 끊어지지 않고 전해져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가람의 불원 동문의 남쪽에 커다란 신왕상이 있는데 그 상의 오른쪽 발 아래에 보물이 묻혀 있는 구덩이가 있다. 이는 볼모가 묻은 것으로 그 명에는 가람이 낡고 무너지게 되면 이 보물을 가져다가 수리하도록 하라고 쓰여 있었다. 한편 인근 변방에 탐욕스럽고 흉폭한 어떤 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이 가람에 진귀한 보물이 많이 묻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승려들을 모두 쫓아내고 발굴을 시작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 신왕의 관 속에 있던 앵무새의 상이 갑자기 날개를 세차게 퍼덕이며 크게 울어대자 땅이 진동하였다. 왕과 군인들은 그 기세에 놀라 물러나다가 쓰러지고 엎어지며 한참이 지나서야 일어날 수 있었다. 그들은 곧 자신들의 허물을 참회하고 돌아갔다. 가람의 북쪽 산 꼭대기에는 석실이 몇 곳 있는데 이것은 볼모가 선정을 익히던 곳이다.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그 옆에 명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이곳은 야차가 지키고 있다. 만일 이곳에 있는 보물을 꺼내서 가져가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야차가 신통력을 발휘하여 사자나 왕뱀, 맹수, 독충으로 그 모습을 변화시켜서 진노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 까닭에 감히 그곳을 공격하여 보물을 가져가려는 사람이 없었다. 석실의 서쪽으로 2에서 3리를 가면 큰 산봉우리 위에 관자재 보살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극한 정성으로 친견하기를 원하면 보살은 그 상으로부터 미묘한 색신을 나타내어 행자를 위로해준다. 큰 성의 동남쪽으로 30여리를 가면 갈라호라 승가람이 있고 옆에는 100여 척이나 되는 솔도파가 있다. 이따금 제일이 되면 빛을 발하기도 하고 복발의 새의의 돌틈 사이로 흙 향유가 흘러나오기도 한다. 이따금 고요한 밤중에 음악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노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승그람은 옛날 이 나라의 대신이었던 갈라호라가 지은 것이다. 그가 승가람을 완성한 뒤에 어느 날 밤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세운 솔도파에는 아직 사리가 없다. 내일 아침 사리를 바치려는 자가 있을 것이니 왕에게 청을 해보도록 하라. 그리하여 아침 일찍 조정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 청하였다. 어리석고 우둔함을 무릅쓰고 감히 청하고자 하나이다. 왕이 물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신이 답하였다. 오늘 제일 먼저 헌상하는 자가 있다면 부디 그 자의 헌상품을 저에게 하사하여 주소서. 그러자 왕은 그리하겠다고 답하였다. 갈라호라는 궁궐문에 우두커니 서서 왕에게 물건을 헌상할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어떤 사람이 사리병을 들고 오는 것을 보았다. 대신은 그 사람에게 물었다. 헌상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답하였다. 부처님의 사리입니다. 대신이 말하였다. 내가 그대를 위해 사리병을 지키고 있겠다. 그러니 그대는 먼저 왕에게 아뢰는 것이 좋겠다. 갈라호라는 왕이 사리를 귀하게 여겨 앞서 은혜롭게 하사하기로 한 약속을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재빨리 가랑으로 달려가서 솔도파에 올라갔다. 그의 지극한 정성에 감응한 것인지 그 돌로 만든 복발이 저절로 열렸다. 대신은 그 속엔 사리를 안치하고 난 뒤 재빨리 손을 빼내었지만 옷 소매가 걸리고 말았다. 왕은 뒤늦게 사자를 보내어 쫓아가게 하였지만 돌은 이미 굳게 닫힌 뒤였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흙 향유가 흘러나왔던 것이다. 네, 오늘은 약간 아쉽게 대당서역기 솔도파 특집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상당히 재밌지 않았나요? 어, 정말 포악한 왕이 사리병을 뺏어갈까 봐 호다닥 솔도파로 달려갔는데 그 복발령의 탑이 윙 열려서 사리를 이렇게 쏙 넣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너무 재밌어서 마치 그 국회의사당에 태권브이가 나타난다는 그런 썰 같잖아요. 너무 재밌어서 들고 왔습니다. 이번 솔도파 특집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